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설계나 공사 등의 전문성과 세분화를 확인하는 방법 또는 전문성과 세분화된 건축사 및 건설회사를 선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상가주택이나 꼬마빌딩,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설계를 위한 건축사나 공사를 하기 위한 시공업체를 잘 선정하는 것은 이런 건물 등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두 분야의 전문가가 어떤 사람들이고 이런 업체들은 어떤 전문성과 실적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느냐가 어떤 건물로 건축되고 또 성공적으로 잘 건축을 마무리할 수 있느냐를 좌우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특히 건축은 주관성이 강하고 또 건물의 종류도 다양해서 건축하고자 하는 건물의 종류에 대한 전문성과 세분화된 전문가 업체를 물색하고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건축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일반 건축주들에게는 과연 어떤 전문가 업체가 자기가 짓고자 하는 건물에 대한 전문성 등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일반 건물 등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전문성과 세분화가 중요한 이유에 관한 것인데 요즘은 전문화 세분화된 세상입니다. 이는 모든 분야, 예를 들자면 의사나 변호사, 세무사 등에서도 그렇지만 건축과 같이 수많은 건축물의 종류가 있고 건축 허가와 사용 승인 등 복잡하고 다양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특히 주관성이 강한 건축 분야에 있어서는 더욱더 전문성과 세분화된 설계 전문가나 공사업체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라고 해서 내과, 치과 등 모든 의료 행위를 할 수가 없고 변호사도 의료, 가정, 건설 등 분야마다 전문 변호사가 있듯이 건축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건축은 의사나 변호사 등의 분야보다 더 이런 면에서는 전문성과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주택, 빌딩, 병원, 공장 등 다양한 건축물의 종류도 많고 또 이런 건물도 대형 프로젝트가 있는가 하면 상가주택이나 꼬마빌딩 등 소규모 건축이 있는데 건물의 종류마다 기능과 특성이 제각각이어서 이에 맞는 설계와 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욱이 건축은 다른 어느 분야보다 소요되는 자금이 엄청나기도 하고 설계와 공사 등의 전체적인 소요기간도 긴 프로젝트로서 전 재산이 걸려있는 엄청난 일이기도 하며 특히 주택이나 상가주택 등 주거용 건축은 다른 어느 건물보다 기능도 복잡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오랜 동안 행복과 단란을 가꾸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일이기에 다른 어느 분야보다 더 이런 전문성과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상가주택 등의 설계 및 공사의 특성에 관한 것으로 또 상가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다른 어느 건물보다 또 다른 특성이 있는데 규모는 작은 것이 연중 무휴 24시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온종일 가족들이 사용하는 공간인데다 이 조그만 공간에서 안 하는 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즉 온 가족들이 이 공간에서 밥을 해먹고 잠을 자며 배설, 목욕, 휴식 등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을 다 하는 데다 공부와 문화 그리고 각종 취미생활까지 해결해야 하는 등 그 콤팩트한 공간에서 못하는 일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무실 빌딩이나 학교 등의 건물들은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과 같은 주거용 건물보다 규모는 몇십 배 크면서도 이러한 건물은 야간과 휴일 또 방학기간 등 건물이 사용되지 않는 기간도 있고 또 이런 기간 동안 수리나 보수를 하는 등 건물의 유지관리도 하지만 주택은 이런 건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혹사를 당하고 있어 문제도 많고 하자가 발생할 소지도 월등히 높은 것입니다. 또 이상과 같은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과 특성 외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그것은 수익성과 사업성 그리고 부동산적인 장래성입니다. 즉 이러한 주거용 건물은 엄연히 살기에 편리하고 좋아야 하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의 집이란 이런 본래의 기능보다
어쩌면 부동산적인 시각이 더 중요시되어 임대나 분양 등 수익과 사업성이 좋아야 하고 장차 이런 건물을 매매할 때 향후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또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건물을 지으려는 건축주의 특성인데, 주택이나 상가주택 등 소규모 건물의 건축주들은 대체로 다른 건물의 건축주와는 다르게 온 가족이 모두 건축주로서 결정권을 가진 채널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즉 때로는 가족들 모두의 의견이 다르기도 하고, 특히 이러한 주거용 건물은 주로는 주부나 아내들이 주도하는 공간으로 일반 빌딩 등 규모가 큰 프로젝트는 주로 건축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감독으로 내세우는 데 비해서 이러한 소규모 건물은 그런 전문가를 별도로 채용하지 못하고 대부분은 건축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주부나 여자분들이 회사 생활에 바쁜 남편들을 대신해서 설계와 공사 등 건축의 모든 과정을 주도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기능과 문제들을 고려한 설계와 건축을 해야 하는 것이 상가주택 등 주거용 건물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잘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으려면 이런 건물에 대한 전문성과 세분화 등 경험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 전문가와 업체 선정 방법들에 관한 것으로, 그러다 보니 사실 웬만한 건축사나 건설회사에서는 이런 주택과 같은 소규모 건축에 대한 설계나 공사를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소규모 주거용 건물은 규모가 작아 설계비나 공사비도 적은 데다 자칫하다가는 하자 등으로 골치만 아프다는 인식 때문인데, 그래서 사실 현장에는 이런 건물에 대한 전문가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어서 일반 건축주들이 이런 전문가를 물색하거나 접촉하기가 쉽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특히 이런 소규모 건물은 현대나 삼성 등 대기업에서는 법적으로도 수주할 수 없고, 또 그런 회사나 대형 건축사 사무소 등에서는 이런 업무를 한다 해도 그 조직이나 간접비 등으로 비용도 엄청나게 비싸 현실적이지도 못합니다. 또한 건축이란 병원이나 약국처럼 일반 시민들이 흔히 접촉하는 업종도 아니고, 또 이런 전문가나 업체들이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동안 이런 건축물에 대한 설계나 공사를 하려는 경우 친구나 지인들로부터 소개를 받아 아름아름으로 그런 전문가나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그런 전문가를 찾기도 쉽지 않고, 또 그렇게 선정된 업체들은 사실 전문성이나 세분화된 업체를 선정할 수도 없었고, 일하는 과정에서도 여러가지로 발생되는 문제들이 많지만 인적으로 얽히다 보니 서로 당당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건축주로서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기도 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전문성과 업체를 알아보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지금은 인터넷 세상이고 투명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웬만한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다 알아볼 수도 있고, 또 유튜브나 블로그 등 인터넷에는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소식과 정보가 넘쳐나 누구나 시간과 거리를 초월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건축 정보를 제공하면서 홍보도 할 정도로 과거와는 상상할 수 없이 편리하고 좋은 환경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상가주택이나 근생빌딩 등 소규모 건물의 설계와 공사를 위한 건축사나 시공업체를 아주 용이하고 쉽게 알아보거나 검색해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도 바로 이런 채널을 통해서 이러한 영상과 정보를 알게 되셨겠지만, 궁금하거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인터넷 포털에 물어보거나, 아니면 요즘은 글이나 이미지로 된 인터넷 포털보다는 가독성이 훨씬 뛰어난 영상인 이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 아주 쉽게 온갖 정보를 얻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축하고자 하는 건물만 유튜브 등에 검색을 하면, 예를 들어 상가주택 설계나 건축이라고만 쳐도 이와 관련된 수많은 자료가 쏟아져 나오므로 굳이 현장이나 그런 업체를 만나거나 찾아다니지 않아도 아주 쉽게 관련된 전문가나 업체의 모든 것을 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전문성과 세분화 그리고 관련된 실적 등을 파악해 볼 수가 있고, 이런 객관적이고 공개적이며 투명한 방법이 건축주로서도 또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전문가나 업체 서로가 당당하고 객관성 있게 업무를 할 수 있어 훨씬 안정적이고 질 높은 건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건축주로서는 해당 건물에 대한 전문성과 세분화되며 다양한 실적을 가진 업체를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이런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선택된 전문가나 업체는 그렇게 선택해준 건축주의 고마움에 대한 보답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할 텐데, 이런 자세가 진정으로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전문가라고 생각되며, 또 현실적으로도 이런 인터넷이라는 공개적인 채널에서의 자칫 잘못된 글이나 소문의 위험성 등으로 맡은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실질적인 현실도 그러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로 건축주와 전문가가 궁합이 잘 맞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또 건물을 지으시려는 건축주들로서는 설계를 하게 될 건축사나 공사를 하게 될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 꼭 전문성과 세분화만을 기준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도 건축주마다 생각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동안 상담을 해보면 대체로 많은 건축주들은 해당 건물에 대한 전문성이나 세분화와 함께 실적과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들의 성향과 성실함, 책임감, 그리고 가격 등도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설계나 공사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대화와 협의를 해야 하고, 공사의 경우에는 시공 중뿐만 아니라 하자 등 사후 관리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데, 이는 그래야 주관성이 강한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대화와 설득도 가능하기 때문으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전문가에 관한 이야기도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점 등을 생각해 볼 때 모든 것을 인터넷으로만 알아볼 수는 없고, 우선 과거와 같이 지인 등을 통한 방법보다는 그래도 인터넷 등으로 관련된 전문가들을 물색해서 대처적인 업체의 내용을 파악해 본 후 직접 설계 상담을 해보면 그런 전문가나 업체의 성향과 인품, 실적과 경험 등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고, 또 건축사로부터는 해당 대지에 대한 기본 계획을 받아 건축주가 의도하는 설계가 가능할지와 설계 용역비를 파악해 볼 수도 있고, 공사의 경우에도 상담하는 업체로부터 공사 내역서를 받아 공사비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은 것과 함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건축주와 그런 전문가나 업체 상호 간의 생각이나 성격 등도 잘 맞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소위 서로 합이 잘 맞아야 위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대화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텐데, 이런 점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건축주는 건축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할 것이므로 설계 등을 하는 전문업체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설계안 등을 건축주에게 제시해주고, 공법이나 자재 등에 대한 장단점과 특히 비용 등 건축주로서는 잘 모르고 궁금해하는 내용 등을 잘 알려주는 등 건축주가 선택이나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가 바람직할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설계나 공사 등의 전문성과 또는 건축사와 시공업체 선정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전문성과 세분화가 중요한 이유, 두 번째로 상가주택 등의 설계 및 공사의 특성, 세 번째로 전문가와 업체 선정 방법들, 네 번째로 전문성과 업체를 알아보는 방법, 또 다섯 번째로 건축주와 전문가 관계 등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설계와 건축을 하다 보니 많은 건축주들을 만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그동안 제가 느낀 바로는 처음 내 집이나 상가주택 등을 지으려는 건축주들은 대체로 모든 것이 생소하고 막연해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이는 어쩌면 그렇게 당연한 일인데, 그것은 건축은 처음 겪는 일이면서도 엄청난 자금까지 쏟아부으려 하니 두렵기도 하고, 또 복잡하고 다양한 절차도 많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막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그동안 나름대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영상 등으로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 또 전문성과 세분화된 좋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그러면 어떻게 전문성과 세분화된 업체를 확인하느냐는 질문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런 데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또는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과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